네, 먼저 부동산 정책 얘기부터 해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김명수 대법원장 논란과 법관 탄핵 소식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전국에 총 83만 호의 주택을 추가로 공급하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서울 등 대도시 내 주택 물량을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해서 공공이 직접 시행하는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데요. 물량도 물량이지만 파격적인 인센티브도 주어졌습니다. 관련 소식을 신혜원 반장이 정리해봤습니다. 북한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이 시각 노스룸입니다. 지금부터는 이 시각 중동룸입니다. 오늘은 이 시각 미국룸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왜 국내 소식은 룸 시리즈로 안 해주냐, 국내 소식도 좀 해달라 이런 요청이 있었는데 조익신 반장이 아이디어를 줬습니다. 청와대는 부동산 뉴스를 많이 다루니까 복덕룸 어때? 네, 오늘 청와대 발제는 부동산 뉴스를 다루는 이 시각 복덕룸으로 꾸려봤습니다. 정부의 25번째 부동산 대책이 나왔죠. 포인트는 압도적인 물량과 규제 완화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서울에만 32만 가구를 포함해서 전국 83만 6천 가구를 공급하고요. 공공부문 주도로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시행할 경우 관련 규제를 대폭 풀기로 했습니다. 소위 공급 쇼크의 수준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막대한 수준의 주택 공급 확대는 주택 시장의 확고한 안정세로 이어질 것으로 확신합니다. 규제는 혁신적으로 완화합니다. 용적률, 층수 규제 완화 등을 통해 도심 핵심 입지는 고밀로 개발하겠습니다. 토지주는 기존보다 10%에서 30%포인트 높은 추가 수익률을 보장받습니다. 네, 쇼크, 혁신 같은 단어가 나왔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죠. 일단 공급 목표와 시기인데요. 2025년까지 전국 대도시에 약 83만 호, 그러니까 서울 32만 호, 수도권에 61만 호, 5대 광역시 등 지방에 22만 호를 공급합니다. 자, 여기서 주목할 점은 25년까지 집을 공급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 집을 지을 공급 부지, 즉 땅을 확보하겠다는 겁니다. 실제 거주할 수 있으려면 시간이 더 걸린다는 이야기겠죠. 아무튼 이렇게 확보한 물량 중에 70에서 80%는 공공 분양으로 공급이 되고요. 공공 임대, 공공 자가주택은 20에서 30%의 비율로 공급할 예정입니다. 가장 주목되는 건 역시 서울이겠죠.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월 첫째 주 주간 아파트값 동향 조사에 따르면 서울의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1%포인트 오르면서 0.1% 오르면서 7개월 만에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잠시 안정되는 듯 하더니 연초부터 다시 상승폭을 키우고 있는 건데요. 서울에 공급되는 물량 32만 가구는 분당 신도시의 3배, 강남 3구 아파트의 가구 수를 합친 것과 맞먹는 엄청난 숫자입니다. 이 중에서 공공주도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 사업이 9만 3천 가구,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이 역세권 개발, 소규모 정비 사업에 초점을 두고 있고 비주택 리모델링이나 신축 매입 등으로도 공급을 할 계획입니다. 특히 서울시겠죠. 아무래도 공급과 관련돼서 규제가 풀어야 될 협의할 사항들이 있는 것들을 우선적으로 저희가 풀고요. 공사가 공공주도형 개발, 공공개발을 주도해야 되기 때문에 관련된 재정적 지원 문제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의할 생각입니다. 사실 정부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공급은 충분하다라고 했습니다. 원흉은 다주택자다, 그들이 집값 상승을 부추겼다라는 입장이었죠. 공급도 부족하다고 보세요? 지금 상황은? 지금 현재 주택 공급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실수요자들에게 제대로 공급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들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자, 그러자 이 참여정부 출신의 청와대 수석을 냈던 한 인사는 지금 정책엔 전문성이 없다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임대사업자도 그렇고 국민도 그렇고 자발적으로 따라올 수 있게 보상 구조를 디자인하는 게 저는 정책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 운동권 출신 교수나 운동권 출신 정치인들에게는 이게 부르주아 학문이거든요. 정책학에 대한 기본 이해가 좀 떨어진다라는 게 제가 말하는 전문성 부족이고요. 현 정부 들어 4년간의 부동산 가격 상승폭은 지난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새 정부 14년을 합친 것보다 훨씬 더 크다고 합니다. 서울 아파트값은 무려 82%가 올랐는데요. 결국 올해 초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사과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주거 문제의 어려움으로 낙심이 큰 국민들께는 매우 송구한 마음입니다. 특별히 공급 확대에 역점을 두고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는 다양한 주택 공급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습니다. 점진적으로 물량을 끌어모으다가 오늘 2사 대책으로 이 공급에 정점을 찍은 겁니다. 앞선 대책까지 포함하면 현 정부가 수도권에 공급하겠다라고 약속한 물량은 약 200만 호에 이릅니다. 1990년 1기 신도시를 추진할 때와 거의 맞먹는 수준입니다. 자, 이를 두고 야당은 집값 다 올려놓고 이제야 뒷북이냐, 여태까진 왜 안 했느냐 이렇게 날을 세웠습니다. 우리가 요구하던 바입니다만은 정책은 타이밍이 중요한데 너무 뒤늦게 실기한 정책이다. 이렇게 부족했습니까? 그리고 200만 호를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그동안 왜 안 했습니까? 누가 안 한 것입니까? 이 계획대로 실현이 될 수 있는지가 중요하겠죠. 아직은 계획일 뿐 부지 확보조차 4년 후를 목표로 삼은 상황입니다. 괜히 공급 시그널만 주면서 이 동네 저 동네 집값만 들쑤실 수도 있다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입주까지는 최소 10년은 걸릴 거란 전망이 많은데요. 자, 이번 사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재개발, 재건축은 이 주민과 조합원들의 참여가 관건입니다. 정부가 불과 3주 전에 서울 도심 내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를 발표하면서 이런 조건을 달았습니다. 조합원분을 제외한 물량의 50에서 70%는 공공임대주택으로 기부 체납해야 하고요. 또 급격한 집값 상승을 막기 위해 토지거래 허가제, 그러니까 거래 시 관할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는 지역으로 묶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2년 이상 거주 의무가 적용이 돼서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매하는 이른바 갭 투자도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그런데 이번엔 이런 규제들을 대거 풀었습니다. 일단 법정 상한을 초과하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고요. 또 높이 제한이나 고도 제한 같은 규제가 풀립니다. 여기까지야 예전에도 나왔던 얘기잖아 하실 텐데 지금부터가 진짜 인센티브 당근입니다. 자, 오늘 발표된 공공주도 재건축 사업에는 2년 동안 실거주할 필요 없다. 이 조합원 2년 실거주 의무 조항을 풀어버렸습니다. 또 사업 종료 시점에 초과하는 이익의 일정 부분을 세금으로 걷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대상에서도 제외했습니다. 솔직히 말해 이 정도면 이 당근이 쏟아졌다라고 봐야 할 정도인데요. 다만 개발 호재를 노리는 투기 수요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응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된 방식으로 개발되는 사업 후보지에 부동산을 매입한 사람에게는 신축 주택과 상가의 분양권을 부여하지 않겠습니다. 또 일각에서는 민간 개발에는 중과세를 물리고 공공 개발에만 혜택을 주는 건 불공정하다. 결국 민간 개발이 위축될 거다.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이에 국토부는 공공이 직접 주도하는 새로운 모델을 적용할 때 투기 수요가 차단되고 사업 속도도 빨리 진행될 수 있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오늘 청와대 발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서울에만 32만 호, 전국에 83만 호, 역대급 공급 대책입니다.